지상권이요? 지상권은 279조라고 나왔죠?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의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동그라미 사용하는 것을 뭐라 한다? 지상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지상권 이렇게요. 자,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지상권이라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상권은 뭐냐? 여러분 이렇게 물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물권은 뭐냐면 먼저 점유권하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 소유권이 이렇게 있죠. 뭐죠? 본권이 이렇게 있죠. 본권이요. 이 본권에는 또 뭐가 있다? 소유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한물권이 있죠. 이 제한물권은 용익물권하고요. 용익물권하고 담보물권 이렇게 있어요. 용익물권은 지상권하고 지역권하고 전세권 이렇게 있고요. 담보물권은요. 여기서 유치권하고 질권하고 저당권 이렇게 있죠. 지금 우리가 뭘 배우냐? 지금부터 지상권인 용익물권을 본다 이 말이죠. 그러면 지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여기 보면 이 제한물권은 타인의 타물권이라고 했죠? 타인의 뭐에 대한? 물건에 대한 뭐다? 권리다 이렇게요. 타물권이다 이랬죠. 그래서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 지역권은 타인의 토지, 전세권은 타인의 부동산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지상이죠. 지상이니까 땅 위죠. 땅 위에. 땅 위에요. 갑이라는 사람의 땅 위에 윗상자죠. 이렇게. 그래서 남의 땅 위에다가 을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건물을 짓거나 그다음에 이렇게 강고탑이라든가 공작물을 이렇게 세우거나 나무를 심는다. 농사 짓는 것은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을 수목이라고 하죠. 수목이라고 하고 이것을 공작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건물 기타 공작물이니까 건물도 공작물에 속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의 질서 그러죠. 그러면 사회의 질서 안에 뭐가 들어가요? 선량한 풍속이 들어오죠. 공작물, 건물, 기타 공작물이죠. 공작물 속에 뭐가 들어와요? 건물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결국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죠. 타인의 토지에다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지상권이나 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임차권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지상권이나 임차권이 있을 때 하는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이 지상권이라는 것은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거죠. 사용. 그러면 누가 그러면 지상권자가 되냐? 공작물이나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자가 지상권자가 돼요. 아주 중요해. 건물의 소유자가 지상권자가 돼요. 그럼 원래 이 건물은 주된 권리고 지상권은 종된 권리거든요. 그래서 건물이 멸실되죠. 건물이 멸실되면 지상권도 원칙적으로 없어져야지 원칙인데요. 건물이 멸실된다고 할지라도 지상권은 소멸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 지상권에는 뭐가 없냐? 부종성이라고 하는 것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 왜 그러면 지상권을 소멸하지 않느냐?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거니까요. 건물이 멸실되죠? 그럼 다시 건물을 건축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상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건물에 대한 소유권하고 지상권이 따로따로 처분해도 된다. 이런 말이죠. 또요. 그러니까 건물의 소유자는 A고요. 지상권은 B고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왜냐면 건물이 없는 지상권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두 번째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면 지상은 기본적으로 여기 윗상자죠. 기본적으로 최단 전속기간이요. 최단 전속기간을 보장해야 돼요. 그래서 최단 전속기간은요. 여기서 견고한 건물 있죠. 견고한 건물 또는요 뭐가 있다? 수목이죠. 수목 견고한 건물은 몇 년이다? 30년 이상이에요. 견고하지 않는 건물 있죠. 견고하지 않는 건물 몇 년이다? 15년이에요. 기타를 몇 년이다? 5년이에요. 5년. 그런데 최장이요. 최장 전속기간, 최장 전속기간 몇 년이다? 그것은 영구무한이요. 영구무한으로 할 수가 있어요. 영구무한이요. 그러면 최소한 몇 년 이상이냐? 30년에서 영구무한까지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견고하지 않는 건물은 15년이다. 그런데 그러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견고하지 않는 건물의 전속기간을 30년으로 약정을 했다. 이것도 맞다 이 말이죠. 왜요? 최소한 15년만 보장하면 최고 언제까지? 영구무한까지니까.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은 50년으로 할 수 있는가?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이 말을 이해를 해야 돼. 원칙적으로는 견고하거나 수목은 몇 년? 30년이 아니고 최소한 30년을 보장해야 된다. 50년을 하면 괜찮다. 25년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이런 것들은요
지상권자가 신축을 했을 때 그런 것이에요. 지상권자가. 그러면 여기서 뭐냐면 기존에요. 기존의 견고한 건물이요. 기존의 견고한 건물은 1년만 인정해도 되고 5년 인정해도 되고 30년 인정해도 되고 10년 인정해도 되고 연구만도 되고 다 되는 거예요. 기존의 건물은 반드시 30년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이 자기 멋대로 주장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기존의 건물은요. 그런데 지상권자가 신축을 했을 때만 최소한 몇 년 이상을 보장한다? 30년 이상 이렇게. 알겠죠? 이것을 여러분요 지상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죠? 지상권의 것은 건물이 없어도 지상권은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지상권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를 수 있다. 최소한 30년 이상을 보장하는 것은 지상권자가 신축했을 때다. 기존의 건물은 반드시 그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그게 여러분 이제 어디냐 132페이지 이렇게요. 그 다음에 134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이고요. 134 알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요 133페이지를 한번 봐봐요. 133페이지 보면 지료에 관한 것이 나왔죠. 여기 보면 지상권은 지상권 설정에 합의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뭐란다? 지료를 지급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등기를 해야 되는데요. 이 세 가지 중에서 지료는 원칙적으로 무상이 원칙이에요. 무상. 왜 그러냐? 전세권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임대차에는 차임을 지급하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상권하고 지역권은 지료를 지급하고 이런 말이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일단은 뭐로 본다? 무상으로 본다 이런 말이고요. 그런데 당사자는 합의로 뭐 할 수 있냐? 유상으로 할 수 있고 유상의 경우는 뭐 할 수 있다? 등기할 수 있다. 등기요. 몇 년 이상이죠? 2년 이상이요. 2년 이상 연체를 하죠. 그러면 지상권에 뭐를 청구한다? 소멸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몇 년 이상? 2년 이상 연체. 2년 이상. 알죠? 2년 이상 연체하면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여기서는 몇 년이라고 했죠? 2년이라고 했죠. 이때 2년이라고 해서 뭐냐면 토지의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문제예요. 그러면 여기 지상권이죠? 지상권자. 그런데 토지 소유자가 갑했어요? 병으로 이렇게 바뀌어요? 소유자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 의뢰한 사람은 기존의 사람한테 1년, 새로운 사람한테 1년 이것을 2년으로 볼 것인가? 새로운 사람한테 2년을 2년으로 볼 것인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가 그런데 지료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지료는 채권이죠. 채권은 특정인과 특정인과 특정인이잖아요. 그러니까 2년이라는 것은 옛날 사람하고 현재 사람하고 합해서 2년이 아니고 새로운 양수인이죠. 새로운 양수인한테 몇 년이 다 된다? 2년이 다 된다. 이게 중요한 말이다. 이게 아주 중요해. 새로운 양수인한테 토지의 소유자가 바뀌면 새로운 양수인한테 몇 년이다? 2년. 누구한테 2년? 새로운 양수인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거기도 있고 법정은 여러분 일단 놔두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뭐냐면 지상권의 효력이라고 하는 것을 봐. 134페이지요. 거기 위에 있는 지상권의 효력이라는 말이 아주 중요해요. 봐봐 여기요. 지상권이죠. 여러분 지상권은 채권이요? 물권이요? 물권이죠. 물권은 뭐냐? 물권은 양도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물권은 강행 규정이에요. 강행 규정. 그래서 여기서요. 양도 금지를 한다. 양도 금지 특약은 뭐가 돼요? 무효가 돼. 무슨 규정이니까? 강행 규정이니까. 여기서 양도란 말이 뭐죠? 지상권을 처분하거나 지상권자가 임대, 대여를 하거나 지상권 위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거든요. 담보를 제공하는 것, 이걸 포함해서 양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상권은 자기 멋대로 처분할 수 있고 자기 멋대로 임대를 줄 수 있고 자기 멋대로 담보 제공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을 금지하는 것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이런 것이에요. 이렇게 갑이라고 하는 사람의 토지 위에요. 을이라는 사람이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갑하고 을하고 여기서 지상권, 양도, 금지, 특약을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지상권 양도 금지 특약을 했어요. 양도 금지요. 지상권을 양도하지 마라 이 말이죠. 그래서 지상권 양도 금지 특약을 했다 이 말이죠. 됐죠? 그러면 양도 금지 특약은 어때요? 갑하고 을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데 이 을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병한테 양수인 지상권을 양도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뭐가 되냐? 지상권자가 된다 이런 말이죠. 이 병이 지상권자가 돼. 양도 금지 특약. 갑이 을한테 지상권을 주면서 절대로 지상권 넘기지 말라고 그랬어. 그러면서 지상권을 줬는데 을이 병한테 지상권을 넘긴 거예요. 그럼 병이 지상권자가 되는 거예요. 왜요? 지상권은 물권이죠.
양도를 금지하는 것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그래서 을이 병한테 지상권을 남기면 병이 지상권자가 돼. 그러면 갑하고 을하고 사람이잖아요. 사람과 사람이 특약을 했다는 것은 계약을 체결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계약을 을이 어겼죠. 그러면 을이 갑한테 손해배상하는 것은 두 사람 간의 문제이고, 일단 이 병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상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한다. 이것을 지상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뭐라고 한다? 지상권 이렇게, 지상권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여러분요 지상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봐봐. 그런데 우리가 딱 하나가 예외가 있다. 예외가 뭐가 있냐? 전세권이요. 이 전세권이라는 것은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을 할 수 있는가, 이게 문제잖아요. 이 전세권은 원칙적으로 물권이거든요. 물권이기 때문에 전세권은 원칙적으로 양도성이 있어요. 원칙적으로 원칙. 그런데 여기요 예외적으로 양도 금지 특약을 할 수 있고, 이 특약을 하고 등기를 하게 되면 대항력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전세권은 특약에 양도 금지 특약을 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양도 금지했는데 양도를 하죠. 그러면 전세권은 무효가 돼요. 전세권만 그래. 딱 하나 예외, 딱 하나. 우리가 여기서 있는 모든 물권은 소유권이나 지상권이나 질권이나 모든 물권은 양도를 금지하면 무조건 무효가 돼요. 양도를 금지해서도 뭐 할 수 있다? 양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여기서 얻는 것만 전세권. 전세권은 원칙적으로 물권이고 양도할 수 있지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양도 금지할 수 있고, 이것을 등기하게 되면 대항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나중에 이제 전세권에서 배울 것은 밀서 그냥 여기서 다 얘기해. 전세권은 두 가지로 조심해야 돼요. 갑이 있고 여기 을이죠. 을이 이러면 전세권이죠. 그러면 전세권은 뭐죠? 반드시 등기가 되어 있는 걸 전세권이라고 그래요. 등기가 되어 있다는 것은 전세권은 물권으로서 뭐가 있다? 대항력이 있다. 을이 갑한테요 전세금 1억을 줬죠. 그런데 중간에요 소유자가 바뀐 거예요. 누구한테? 병으로요. 이 병을 소유권 양수인이죠. 양수인. 그러면 이 을은 갑에게 전세금 1억을 줬잖아요. 그러면 누구한테 전세금을 받아야 되죠? 갑에게 받아야 되죠. 그런데 소유자가 바뀌었죠. 그럼 그 전세금을 갑에게 받지 않고 병한테 전세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 청구할 수 있다. 우리 것을 뭐가 있다? 대항력이 있다. 그래서 전세권은 물권으로서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대항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소유자가 갑에서 병으로 바뀌면 병한테 청구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여기서 이제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을은 전세권이죠. 전세권은 뭐냐면 물권으로서 등기가 되어 있죠. 갑한테 전세금 1억을 줬죠. 그런데 우리가 전세권을 양도한단 말이죠. 우리가 양도 금지 특약이 있는데도 병한테 양도했다. 그럼 병은 전세권에 취득을 못해요. 그런데 등기가 양도 금지 특약이라는 것이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을은 전세권을 무조건 병한테 양도할 수 있어요. 양도. 알죠? 이것을 전세권 양수인이죠. 그러면 이 사람이 전세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을 설정자라고 하는데, 이 설정자예요. 양도할 때 설정자의 동의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 없이 을이 자기 멋대로 양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 우리가 채권의 경우는, 임대차의 경우는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잖아요. 임대차는 신뢰 관계가 바탕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월세를 살다가 중간에 나가고 싶어. 그런데 집주인이 보증금 안 빼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집주인한테 물어봐가지고 동의를 얻어서 다른 사람한테 월세를 다시 전대차를 줄 수 있거든요. 전대차. 이럴 때는 신뢰 관계이기 때문에 을은 반드시 집주인 갑의 동의를 받아서 전대차를 해야 돼요. 그런데 물권이라는 것은, 전세권은 물권이죠. 물권은 사람하고 사람 간의 관계가 아니고 사람과 물건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사람하고 물건하고 신뢰 관계라는 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세권을 넘길 때는 설정자의 동의 없이 무조건 양도해. 설정자의 동의 없이 양도해. 무조건. 알겠죠? 그래서 양도를 하잖아요. 동의 없이 양도를 한다면 동의 없이요. 그러면 병이 뭐가 된다? 양수인이 된다면 양수인.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병이 양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을은 갑의 동의도 받지 않고 자기 멋대로 양도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이 을은 갑한테요, 불가항력적 손해, 불가항력적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져요. 만약에 전기 누전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했다. 전기 누전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을은 갑한테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리고 갑은 전세 보증금을 을한테 반환해야 되냐, 병한테 반환해야 되냐 이 말이죠. 우리가 전세권을 양도할 때는
집주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을이 병한테 양도하잖아요. 그러면 병이 전세권자가 돼요. 그래서 갑은 병한테 전세금을 반환해야지 을에게 반환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왜 그러냐? 전세권은 사람과 물건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설정자의 동의가 필요가 없고, 전세권 등기부에 딱 보면 등기가 누가 앞으로 되어 있다? 병 앞으로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병한테 말소에 필요한 등기 서류를 받으면서 전세금을 반환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전세권을 양도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갑하고 을하고 전세를 내면서 양도 금지 특약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 그러면 더 이상 양도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이런 양도 금지 특약이 없다. 그럼 무조건 뭐 할 수 있다? 양도할 수 있다. 전세권을 양도할 때는 설정자의 동의를 받아 안 받아? 받지 아니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이것을 우리는 양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 장 한번 봐봐요. 그 다음 장 보면 이제 여기까지가 여러분요, 지상권에 관한 이제 기본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죠? 구분지상권이라고 되어 있나요? 자, 구분지상권하고 여러분요, 뭐를 뭐냐? 분묘 기지권을 한번 봐요. 구분지상권은 뭐냐? 여기. 구분지상권은 지상권은 뭐죠? 지상권은 갑의 토지 위에, 이게 지상권이죠? 또 지상권 위에는 또 뭐냐? 병이 저당권을 설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상권은 갑의 땅 위를 쓰는 거를 지상권이라고 그래요. 지상권. 구분지상권은 뭐냐? 구분지상권은 공중이라든가 지하, 땅속, 알겠죠? 공중이라든가 땅속을 쓰는 걸 얘기해. 여기는 뭐가 있죠? 지하도, 지하철, 지하상가 이 말이죠. 지하도, 지하철, 지하상가. 이걸 구분지상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요, 여기는 뭐냐? 공중은요, 육교라든가 고가도로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뭐란다? 구분지상권이라고 얘기하고요. 만약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A한테요, 또는 B한테 구분지상권을 행사하기 있으면 설정하려면, 만약에 이 토지에 지상권자가 있으면 지상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되고, 지상권 위에 저당권이 있으면 저당권자의 승낙도 있어야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상권은 뭐라고 했죠?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죠? 농사는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공중에다가 나무를 심을 수 없잖아요. 말라 죽겠죠? 땅 속에다가 나무 심을 수 없잖아요. 숨 막혀 죽겠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지상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죠. 그런데요, 뭐는 안 된다? 수목. 구분지상권은 뭐는 안 돼? 수목. 수목은 된다 안 된다? 수목은 안 되고, 구분지상권을 설정을 할 때 여기 지상권자나 지상권 위에 저당권이 있으면 지상권자 또는 저당권자의 뭐가 있어야 돼? 승낙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 이것을 구분지상권.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다? 수목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은 뭐냐? 타인의 토지 위에 조상의 묘를 쓰는 걸 분묘기지라고 그래요. 자기네 땅에다가 묘를 쓰는 걸 분묘기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타인의 토지 위에다가 묘를 쓰는 걸 분묘기지라고 얘기해요. 여기 보면 뭐가 있죠? 여기 간이 있죠? 간 속에 뭐가 있었냐? 시신이 있어야 돼. 그래서 시신이 없는 것을 뭐라 한다? 가묘라고 그래.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 다음에 여기요? 여기 이렇게 뭐가 있다? 이렇게 뭐가 있냐면 이것을 봉분이라고 얘기해요. 봉분이 있어야 되고 등기는 필요가 없어요. 여기를 봉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등기는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도 돼. 왜냐면 봉분이 있으니까요. 여기 상석이라는 게 있겠죠? 여기는 나무가 이렇게 심어져 있고 비석이 있을 수도 있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묘가 설치되어 있는 분묘죠. 기본적인 땅이다. 분묘기지라고 얘기해. 기지. 그러니까 이것은 분묘기지는 남의 땅에다가 묘를 쓴 거죠. 그래서 이것을 무슨 점유라고 한다? 타주점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점유? 타주점유 이렇게. 타주점유 이렇게요. 이걸 분묘기지, 타주점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분묘기지 여기 또 설명을 다시 하죠. 여기 봉분이 있어야 되니까 뭘 안 되냐? 암장 있죠? 암매장. 암장이라든가 평장 같은 것은 안 돼. 뭐가 있어야 되니까? 봉분이 있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또 뭘 안 되냐? 여기 이미 있는 것에 개장하면 안 돼, 개장. 묘를 개장하면 안 돼요, 개장. 그래서 묘를 열면 안 돼요. 따라서 이걸 뭘 안 된다? 쌍분 형태라든가 단분 형태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있는 묘에다 다른 묘를 하나 더 설치하거나 단분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묘를 열어가지고 같이 하나로 합해야 되잖아요.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합장, 돼, 안 돼? 안 된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안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분묘기지고 이것은 분묘기지권은 뭐냐? 이러한 묘를 수호하고 봉사하고 제사 지내는 것.
그럼 여기서 한 이 정도 되겠죠, 땅을요? 그래서 뭐 나무 뿌리가 있어, 나무 뿌리도 잘라내고, 물이 흐를 것 같으면 여기다 사선 같은 걸 해가지고 물이 흘러내지 못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빨간 것을 뭐라고 한다? 이것을 분묘기지권이라고 얘기해요. 분묘기지권. 이거는 분묘기지권이에요. 여기는 묘가 있는 것을 분묘기지, 여기는 분묘기지권, 이렇게. 그래서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은 뭐냐? 분묘를 수호하고, 그 다음에 봉사하고, 제사 지내는 것, 이런 것들을 뭐냐고? 분묘기지권이죠? 이렇게 하는 동안 분묘기지권은 존속이. 그래서 분묘기지권을 30년 그러면 큰일 나. 그 분묘를 수호하고, 봉사하고, 제사하고, 관리하는 동안 분묘기지권이 있다, 이런 말이죠. 이 분묘기지권을 취득하는 것은 세 가지다. 첫 번째는요, 토지 소유자.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가지고 하는 경우 있죠. 이것은 무상의 원칙이에요. 그 다음에 자기 토지요. 자기 토지에다가 조상의 분묘를 설치하고 분묘를 설치하고 토지를 매도한 후에 이장해 가지 않는 경우. 자기 땅에다가 조상의 묘를 썼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땅 팔았죠. 그럼 묘 이장이 가야 되죠. 이장해 가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는 뭐다? 유상이 돼요. 유상. 돈을 줘야 돼요. 우리가 분묘기권은 자주점유예요? 타주점유예요? 타주점유죠. 타주점유죠.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시효취득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저 등기부 점유취득서에서 뭐가 있죠? 자주점유, 평원점유, 그 다음에 무슨 점유가 있어야 돼? 공연점유. 그 다음에 몇 년이죠? 20년.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등기. 그런데 여기서는요, 자주라고 하는 말은 없어. 시효취득에서. 왜요? 분묘기지는 무슨 점유니까? 타주점유니까. 등기라고 하는 말이 없어. 왜요? 뭐가 있으니까? 봉분이 있으면 되니까. 알겠죠? 그러고 나서 이것은 뭐가 된다? 무상이 돼. 무상. 원래 시효취득은 뭐를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분묘기지권은 봉분이 있으면 되니까 별도로 등기를 한다 안 한다? 안 해도 된다. 그래서 별도로 등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것을 뭐라 한다? 분묘기지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봐봐, 여기요. 여기 봐봐, 여기. 뭐죠? 시효취득의 경우는 뭐다? 유상이다, 무상이다? 무상이다. 이게 여러분 약간 지료는 2년 이상 연체하면은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때 그 지료에서 뭐가 나오냐? 분묘기권을 시효취득한 경우 지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유상이다, 무상이다? 무상이 원칙이다. 이것을 분묘기지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분묘기지하고 분묘기지권하고 같은 말이다, 틀린 말이다, 틀린 말이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어디로 보시냐? 137페이지를 보셔요. 지금부터 여러분요, 137페이지를 이렇게 보시면서 뭐를 보냐? 이제 법정 지상권 양식을 잠깐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법정 지상권을 여러분 기초 강의할 때요, 너무 자세하게 강의를 할 수는 없어요. 알겠죠? 그런데 전체적인 큰 틀을 지금부터 본다 이 말이죠.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자, 한번 보실까요? 여기 봐봐. 365조요. 365조 뭐가 나오냐? 일괄경매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일괄경매 청구권 365조. 자, 순서로 봐, 순서. 여기 순서로 보란 말이죠. 다른 거 보지 말고. 먼저 이렇게 토지 위에요. 토지 위에 건물이 없어. 1월 1일 건물이 없어. 이걸 뭐라 하냐? 나대지라고 그래. 여러분, 나대지가 뭐죠? 토지는 뭐 농작물을 심든지 건물이 있든지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토지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 한다? 나체다. 나체. 벌거벗었다 이 말이죠. 그걸 나대지라고 얘기해요. 알겠죠?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경우에 거기에다가 의리 저당권을 설정을 해요. 저당권. 그래서 언제? 2월 1일이요.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에 토지 위에 건물이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러면 저당은 어디에 잡았죠? 토지에 잡았죠. 이 토지에 잡은요, 저당권에 의해서 경매가 되죠. 그러면 그 저당권에 의해서 경락을 받은 사람도 건물이 있는 상태로 경락을 받아야 돼? 건물이 없는 상태로 받아야 돼? 없는 상태로 받아야죠. 똑같다, 똑같아.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한다? 여기서 이렇게 딱 보면 여기서요, 이 저당권에 의해서 경매가 이루어지잖아요. 경매. 토지가 경매가 되죠. 그러면 이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경락인이죠. 경락인도 토지 위에 건물이 없는 상태로 경락을 받아야 돼. 이게 원칙이란 말이죠. 왜냐하면 저당을 잡을 때 토지 위에 건물이 없었으니까. 그 저당권에서 경락을 받은 사람도 토지 위에 건물이 없는 상태로 경락을 받아야 돼. 그 다음에 우리가 토지하고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에요. 따라서 토지에 대한 저당권으로 건물을 경락받을 수 없고 건물에 대한 저당권으로 토지를 경락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365조에서는 특별한 규정을 둬가지고 이렇게 건물이 없는 토지에 저당을 잡았죠.
저당을 잡고 난 다음에 건물을 건축을 해. 저당을 잡고 난 다음에 건물을 이렇게 갑이 건축을 해. 언제요? 3월 1일 날이요. 그럼 여기 의리요 저당권이 있죠. 저당권 언제다? 2월 1일이잖아요. 그럼요 이렇게 건물 저당권을 설정하고 난 다음에 건물을 지었는데 지었죠. 그래도 저당권은 토지에만 저당했으니까 토지만 경매를 해야죠. 토지만 경매하면 이 건물은 어떻게 돼요? 이 건물은 뭐를 해야 된다? 철거를 해야죠. 철거. 왜? 우리가 여기서 저당을 잡을 때 토지 위에 건물이 없는 상태로 저당을 잡았죠. 이 저당권에 의해서 경락을 받으니까 토지 위에 건물이 없는 상태로 경락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중간에 건물을 건축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건물을 뭐라 해야 돼? 철거를 해야 되는 거죠. 알겠죠? 이렇게 하면은 국가 사회 경제적으로 이익이다 손해다? 손해죠. 그래서 이 건물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민법에 특별한 규정을 둬가지고 첫 번째 저당을 잡을 때 토지에 건물이 없어야 된다. 두 번째 저당 잡고 난 다음에 건물을 건축한다. 그리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뭘 한다? 일치를 한다. 일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 일치. 그러면 그럴 때는 뭘 한다? 일괄해서 경매할 수 있다. 토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경매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한꺼번에 경매하면 어떻게 하죠? 토지도 병이 경락을 받고 건물도 병이 경락을 받죠. 한 사람이 경락을 받는다 이 말이죠. 한 사람이요. 그래서 토지와 건물은 한 사람이 다 경락을 받죠. 그래서 건물에 대한 매각대금이 나오죠. 매각대금. 토지에 대한 뭐가 나온다? 매각대금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건물에 대한 매각대금, 토지에 대한 매각대금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럼 이러면 어떻게 돼요? 건물에 대한 매각대금에서 돈을 받을 수 없죠. 토지에 대한 매각대금에서는 돈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여기요 건물에 대한 매각되면 돈 받아 못 받아? 못 받죠. 토지에 대한 매각되면 돈 받을 수 있어 없어? 있다 이런 말이죠. 이게 건물은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뭐만 된다? 토지만 된다. 이게 첫 번째 중요해.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제 이것은 권리이지 뭐가 아니다? 의무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권리이지 의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토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경매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여기까지를 일괄 경매 청구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봐봐. 일괄 경매 청구는 뭐다? 첫 번째, 저당을 잡을 때 토지 위에 건물이 없어야 된다. 두 번째, 저당을 잡고 난 다음에 토지 위에 건물을 건축한다. 그런데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동일해야 된다. 아무리 동일하다 할지라도 토지만 경매할 수 있다. 토지만 경매가 되면 건물은 뭘 한다? 철거해야 된다. 건물을 철거하지 않으려면 토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경매를 해야 된다. 한꺼번에 경매할 때는 경매하기 전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뭘 해야 돼? 동일해야 된다. 동일. 그런데 이때 동일해서 경매가 됐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저당권은 어디에만 잡혔다? 토지에만 있다. 따라서 건물의 매각대금에서는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일괄경매는 권리이다 의무이다. 권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일괄 경매를 할 필요는 없고 토지만 경매할 수도 있다. 알겠죠? 이것을 일괄 경매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요 138페이지하고요 그 다음에요 140페이지하고 같이 이렇게 그 다음에 141페이지하고 그래서 크게 본단 말이죠. 먼저요. 자, 여러분 이걸 이제 보면 우리가 뭐를 보냐면 이제 법정 지상권이라고 하는 것을요 우리가 지금부터 한번 본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이제 법정 지상권에 모두 몇 가지가 있냐? 법정 지상권은요 세 가지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세 가지요. 물론 이제 임목법하고 가담법도 있고 그래서 다 하면 한 5가지 정도 되지만 우리가 일단 세 가지만 지금부터 본단 말이죠. 첫 번째가 뭐냐면 366이요. 366조. 보통 366조를 그냥 뭐라 하냐? 법정 지상권이라고 그래요. 법정 지상권이요. 이 법정 지상권은 하나하나 해석하면 돼요. 어떻게 해석하냐? 366조가 뭐냐? 저당권이에요. 저당권. 저당권은 채권이다, 물권이다? 물권이죠. 물권은 무슨 규정이다? 강행 규정이죠. 강행 규정은 포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366조 법정 지상권은 포기가 안 되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 법정이죠. 법정이란 말이 뭐냐? 그것을 법률의 규정이에요. 법에 규정되어 있다면 법에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것은 뭐냐? 그것은 취득. 지상권을 취득할 때는 등기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것을 지상권을 처분하기 위해서는요 등기한 후에 처분한다 이 말. 등기한 후. 그러니까 일단 뭐가 되냐? 법정이란 말은 등기를 하지 않아도 돼요. 취득할 때. 법정은. 그 다음에 여기서 지상권이라고 되어 있죠. 지상권은 뭐냐?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의 땅에 건물을 소유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지상권이 있든지 임차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지금 물권법 공부하고 있죠? 그러니까 남의 땅에다가 건물을 소유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지상권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366조 법정지상권에서 내가 지금 쭉 설명을 하는 것이고,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하면 돼요. 봐요. 법정지상권은요, 항상 언제나 첫 번째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똑같아야 돼. 이루어지는 차이가 뭐예요? 일괄 경매 청구랑 차이가 뭐야? 일괄 경매 청구랑 차이가 뭐예요? 저당을 잡을 때 토지에 건물이 있어서 없었어? 없었죠. 여기는요, 처음부터 토지에 뭐가 있고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돼. 이게 처음에 가장 중요해요. 두 번째, 여기서 이제요 305조 법정지상권이요. 이 305조 법정지상권 봐봐. 법정지상권이라는 말은 똑같죠, 저기하고. 그냥 그대로 쓰면 되고, 여기서 305조가 뭐냐? 전세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전세권. 일단 여러분요, 법정지상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토지 위에 뭐가 있고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뭘 해야 돼? 동일해야 돼. 이것을 법정지상권 첫 출발해. 일괄경매 청구로 뭐라고? 토지에 저당을 잡을 때 토지 위에 건물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법정지상권은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뭘 해야 돼? 동일해야 돼. 그래서 이게 이제 두 번째. 그 다음에 뭐가냐? 관습상 법정지상권이요. 관습상 법정지상권. 이것도 법정지상권은 똑같은 말이죠. 법정지상권은 똑같고 여기 관습이란 말이 있죠. 이것만 다르죠. 그렇잖아요. 지금요 366이냐 305냐 관습이냐 이것만 다르잖아요. 그럼 차이가 뭐냐? 이런 것이에요. 일단 이것도 법정지상권은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돼요.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뭘 해야 돼? 동일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법정지상권이라는 건 뭐예요? 자기 땅에다가 자기가 지상권을 설정할 수가 있다 없다. 이게 중요해. 저기 봐봐. 맨 끝에 한번 봐봐. 지웠네. 우리가요, 아까 우리 처음에 지상권 할 때 물권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지상권하고 뭐죠? 용익 제한 물권은 타인의 토지에 대한 권리죠. 지상권은 타물권이죠. 타인의 토지. 그러니까 지상권이라는 것은 타인의 토지에 건물이 있다 공작물을 소유한다 이 말이죠. 자기 땅에다가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지상권이라는 게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남의 땅에다가 건물을 소유할 때 지상권이 필요해. 그럼 봐봐. 자기 땅 위에 자기가 지금 건물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지상권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이 말이 중요하다니까. 내 말 지금 이해됐죠? 그런데 처음에는 자기 땅에다가 자기가 건물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아주 우연한 사정에 의해서 토지하고 건물의 소유가 달라질 수 있다 이 말이죠. 우연한 사정에 의해서 토지하고 건물의 소유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 이 말이죠. 여기도 우연한 사정에서 처음에는 똑같았는데 나중에 어떤 이유로 토지하고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질 수 있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달라질 수 있죠? 이러면 어떡할 거냐 이 말이죠. 처음에는 이렇게 똑같았죠. 똑같았는데 어떤 이유로 여기 건물이 이렇게 울로 바뀌거나 여기 토지가 이렇게 병으로 이렇게 바뀔 수 있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여기서 토지는 누구다? 토지는 갑이고 여기는 건물은 누구다? 갑이고 이렇게 여기서 뭐다? 처음에는 똑같았는데 어떤 이유로 달라진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처음부터 이렇게 달라질 것 같으면 처음부터 건물을 위해서 땅에다가 지상권을 설정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땅에다가 자기가 지상권이 돼야 안 되니까 그걸 못하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일괄 경매 청구권하고 지상권의 차이를 지금부터 내가 설명한단 말이죠. 그러면 일괄 경매 청구권은 뭐냐? 저당을 잡을 때 토지 위에 건물이 있더라 없더라. 그 다음에 건물을 짓고 나서 건물을 지었는데 나중에 저당권 설정하고 나서 건물을 지었는데 토지하고 건물의 소유자가 뭘 한다? 동일하더라. 이럴 때는 토지만 경매할 수도 있고 토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경매할 수도 있다. 이것을 뭐란다? 일괄 경매죠. 그러니까 일괄 경매의 가장 큰 특징은 뭐예요? 저당을 잡을 때 토지 위에 건물이 있더라 없더라 이런 말이죠. 그런데 법정지상권은 그것이 어떤 법정지상권인지 관계없이 일단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뭘 해야 돼? 동일해야 된다.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봐.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요. 여기 토지면 토지, 건물이면 건물에다가 우리 저당권을 설정을 해. 저당권. 그래서 우리가요, 여러분요, 일괄 경매하고 두 개를 비교를 하기 위해서 토지에만 저당을 잡는 것이 아니고 건물에다 저당 잡을 수도 있거든요. 토지하고 건물하고 다 잡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일괄 경매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토지에만 저당을 잡아보자고. 일괄 경매를 봐봐. 토지에 저당을 잡을 때 건물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죠. 저당권 설정하고 난 다음에 건물을 건축했는데 경매하기 전에 동일하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법정 이상권은 뭐예요? 처음부터 저당 잡기 전에 토지 위에 뭐가 있고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동일하죠. 이해됐나요? 그래가지고 이 저당권에 의해서 경매가 돼 그것을 임의경매, 다른 말로 담보권 실행경매라고 그래. 이 저당권에서 경매가 돼. 그러면 토지에다가 저당을 잡을 때 토지 위에 지금 뭐가 있어요? 건물이 있죠. 있어 없어? 있죠. 그러면 이 저당권에 의해서 경락을 받을 때도 토지 위에 건물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토지 위에 건물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토지 위에 건물이 있다고 하는 걸 인정을 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남의 땅에다가 건물을 가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지상권 아니면 임차권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법에 의해서 지상권을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만약에요, 처음에는 똑같았는데 나중에 경매로 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갑이 을한테요, 병한테 너 땅에다가 건물을 소유해야 되니까 지상권을 설정해 주라. 그러면 병이 해주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안 해주겠죠. 그래서 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조건이 있어야 되죠. 저당을 잡을 때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동일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저당권에 의한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달라진다. 그러면 건물을 철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인정되는 것, 그것을 뭐란다? 법정 지상권이고, 법정 지상권은 누가 지상권자가 된다? 건물 소유자가 지상권자가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여기는 봐봐요. 처음에는 토지 위에 건물과 똑같죠. 똑같은데 여기요, 여기 2월 1일 여기 을이라는 사람이 건물에 전세권을 해. 건물에다가 전세권을 설정을 해. 다시요. 366조는요. 저당권을 설정할 때 토지 위에 건물이 있었죠. 근데 305조는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할 때 토지 위에 건물이 있었죠. 알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토지의 소유자가 나중에 바뀐 거예요. 어떤 이유로? 그러면 여기서 뭐를 한다? 건물을 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철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인정되는 것, 우린 것을 뭐라 한다? 법정 지상권이다. 여기서 법정 지상권은 누구한테 인정된다? 여기요, 전세권자한테 인정된다. 전세권 설정자한테 인정된다. 이것을 전세권자죠? 전세권자한테 인정돼? 설정자한테 인정돼? 오늘 내가 뭐라 했냐? 지상권은 누구한테 지상권이 인정된다? 건물 소유자. 여기서 건물 소유자가 누구다? 갑이죠. 갑이 지상권자다. 갑이 지상권자. 설정자가 지상권자. 이 말이 아주 중요해요. 여기서는 305조에서 중요한 것은 설정자가 지상권자다. 건물 소유자가. 왜? 지상권이라는 것은 뭐다? 타인의 토지 위에 뭐를 소유하기 위해서? 건물을 소유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럼 여기요, 관습상은 뭐냐? 관습상은 처음에는 똑같았는데 나중에 어떤 이유로 달라졌죠? 이 달라진 이유가 뭐냐? 매매라든가 교환이라든가 증여라든가, 여기는 강제경매라든가 불화처분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또는요 대물 변제라든가 공유물 분할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달라지는 것. 즉 무슨 말이냐? 저당권에 의한 경매로 달라진다. 처음에 똑같았는데 366,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하고 난 다음에 달라진다. 305조.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빼고 나머지 이유로 달라진다. 관습상 이렇게 얘기해. 이것도 마찬가지로 관습상 이렇게. 그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강제경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고, 여기 나오는 임의경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이걸 또 지금부터 설명한단 말이죠. 여러분 임의경매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럼요, 저당권이요. 우리가 담보물권에 보면 유치권, 질권, 저당권하고 전세권에는 경매를 청구할 권리가 그 법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세권자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고, 저당권자, 유치권자, 질권자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단 말이죠. 법 규정에 의해서 이러한 사람들이 경매한다.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니까 경매를 한다. 먼저 빌려간 돈 갚지 않으니까 경매를 한다. 이것을 임의 경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강제 경매라고 하는 것은 뭐냐? 갑일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그럼 채권이죠. 채권을 가지고는 경매를 못해요. 채권을 가지고 경매하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문을 받아와야 돼요. 그 판결문에 의해서 경매를 해야 돼요. 그것을 우리는 무슨 경매라고 한다? 강제 경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무슨 경매? 강제 경매 이렇게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갑한테 보증금을 줬는데 보증금을 안 주거나, 또는 빌린 돈인데 빌려준 돈을 안 주거나, 공사대금 받을 게 있는데 주지 않거나, 매매대금 받을 게 있는데 안 주죠. 그러면 그런 돈 가지고는 경매를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돼. 그래서 판결문을 받아와야 돼. 그 판결문에 의해서 뭘 한다? 경매를 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것을 무슨 경매를 한다? 강제경매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강제경매, 이런 이유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다 이 말이죠. 그럼 누구한테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 건물 소유자. 여기는 누구다? 을에게 지상권이 인정되고, 여기는 누구한테? 갑에게 지상권이 인정된다. 이것을 우리는 법정지상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물론 이거 말고도 지상권에 관해서는 되게 많은데, 지금 여러분이 우리가 기초행위할 때 이 네 가지를 구별할 줄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이것 말고 나머지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공부하는 것은, 덧붙이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이 뭐가 중요하냐? 첫 번째, 일괄경매청구란 말이 중요하다. 그럼 일괄경매청구는 뭐다? 말을 해야 돼. 첫 번째, 토지의 저당을 설정할 때 건물이 있다 없다? 없다. 저당권 설정하고 난 다음에 건물을 건축한다. 그리고 경매하기 전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뭘 해야 돼? 동일해야 된다. 그랬을 때는 일괄경매한다. 일괄경매하면 토지에만 저당을 잡았으니까 토지의 경매대금에서만 돈을 받는다. 건물의 경매대금에서는 돈을 받아 못 받아? 못 받는다. 그 다음에 법정이상권은 일단 뭐다? 일단 모든 법정이상권은 일단 토지 위에 뭐가 있다? 건물이 있다.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뭐라다? 동일하다. 언제 동일하냐? 저당을 잡을 때 동일하다. 366조.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할 당시에 동일하다. 305조. 이 두 가지 빼고 나머지 이유일 때마다 관습상 이렇게 일단은 동일했다가 나중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어떻게 해야 돼? 달라져야 된다. 저당권에 의한 경매로 달라진다. 366조.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하고 난 다음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다. 305조.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빼고 매매나 교환이나 증여나 강제경매나 그 다음에 공유물 분할이나 이런 이유로 달라진다. 관습상 법정지상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지금 이런 기초단계에서는 어떤 것이 중요하냐? 이 네 가지를 구별할 줄 아는 게 아주 중요하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만 여러분들이 구별하면 나중에 여기다 이제 몇 가지 더 덧붙일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알겠죠? 자, 봐봐요. 나머지 것들은 다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다 암기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뭐 내가요, 정리해놓고 나서 몇 번만 두 번, 세 번만 반복적으로 얘기하면 모든 것이 다 암기가 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봐봐. 토지 위에 건물 있고 토지와 건물에서 동일하다. 그랬는데 저당권 설정하고 난 다음에 토지와 건물의 수가 달라진다. 뭐죠? 무슨 경매로? 임의경매로. 여기는요, 처음에는 토지와 건물의 수가 동일하다.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하고 난 다음에 땅이 팔렸다. 그래서 달라졌다. 305조. 그 다음에 저기는요, 매매라든가 교환이라든가 증이라든가 이런 이유로 달라진다. 뭐죠? 관습상 법정지상권이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요, 이것만 하면 되고, 물론 여기서 이제 관습상 중에서도 안 되는 것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환지하고 하나는 환매라고 하는 것이 있어. 이 두 가지는 안 돼요. 법정지상권. 왜 안 되냐? 환매만 가지고 한번 볼까요? 환매. 환매는 뭐냐면 이 땅이 원래 갑의 땅이에요. 근데 갑이 을한테 이 땅이 5억짜리인데요. 5억인데 이것을 2억에 파는 거예요. 2억에. 2억 원에 을한테 팔아. 그리고 을한테 등기해 주는 거예요. 땅도 을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몇 년 안에? 5년. 5년 안에요. 5년 안에 2억 주고 다시 사오는 걸 환매라고 하는 거예요. 5억짜리 땅을 을한테 2억 원에 팔아. 그러고 나서 다시 5년 안에 다시 2억만 주고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물론 이제 환매 비용 같은 게 있는데 그거 나중에 설명을 하고. 알겠지? 이걸 환매라고 그래. 그러니까요, 봐봐요. 갑이 을한테 이 땅을 팔았죠. 2억 받고. 그러면 이 을은 어떻게 해? 이 을은 5년 안에는 이 땅을 다시 갑이 찾아간다는 것을 알아 몰라? 알죠? 환매가 그 말이니까. 그러면 어때요? 이 땅에다 자기 멋대로 건물 짓고 그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죠. 비록 자기 앞으로 등기가 돼 있어도 이 땅은 5년 안에는 당연히 갑한테 돌아갈 것이 이미 예정돼 있어, 안 돼 있어? 예정되어 있죠. 예정돼 있는 땅에다가 을이 건물을 지었어. 겉으로 보기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동일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이 땅은 5년 뒤에 5년 안에 갑의 것이 된다고 하는 것이 누구한테나 다 알려진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을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땅에다가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고 남의 땅에다가 건물을 짓는 것과 똑같아. 그러면 결론적으로 토지하고 건물의 소유가 동일하다, 동일하지 않다? 동일하지 않죠.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럼 이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법지상권하고 이렇게
일광욕매 청구라고 딱 들어보니까 참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죠. 그렇잖아요. 어려워 쉬워. 이게 보통 이게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건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를 했으면 여러분의 머리는 대단한 것이에요. 알겠죠? 아무튼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죠. 그래서 환장하죠. 그래서 환자고 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왜? 같은 환장의 환자 돌림이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환지 환매는 법정 이상권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 봐봐. 다시 토지의 저당을 잡을 때 토지에 건물이 없다. 그리고 건물을 짓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다. 일괄경매 청구. 그 다음에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했는데 저당권의 양 경매로 달라진다. 366조. 건물의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에 토지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했는데 건물의 저당권을 설정하고 난 다음에 땅하고 건물의 소유자가 바뀌었다. 305조. 그 다음에 환지는 뭐죠? 환지. 뭐죠? 관습상은요. 두 개 빼고 매매나 교환이나 증여, 강제경매 등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달라진다. 관습상, 법정, 지상권. 이 관습상이 안 되는 것 두 가지가 있다. 뭐가 있다? 환지, 환매. 환매가 뭐죠? 환매? 환매는 방금 얘기했죠? 다시 팔고 다시 사오는 거. 이러면 우리 혹시 제2호선이 순환한다 할 때 환. 알겠죠? 똑같은 말이에요. 환매. 순환할 때 똑같고. 환지는 뭐냐? 환지. 교환한다 이 말이죠. 땅을요. 여기 뭐죠? 서울시에서 여기다가 이렇게 길을 내고 싶어요. 근데 이 땅이 갑의 땅이에요. 그러면 갑의 땅을 서울시에서 수용을 하죠. 수용을 하고 수용 보상금을 줄 수도 있죠. 그런데 갑한테 물어보죠. 여기 있는 땅, 이 땅이 100평인데 여기 이 땅으로 이쪽으로 바꿀까? 이렇게 바꿀래? 이렇게. 환지는 땅을 바꾼다 이 말이죠. 그러면 갑은요 둘 중 하나를 선택하죠. 보상금 받고 떨어지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땅으로 달라가든지 그것을 환지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땅이죠. 땅을 바꾸는 거죠. 건물을 바꾸는 게 아니고. 그런데 갑은 자기 땅에다가 자기 건물이 있었거든요. 건물. 그러니까 이 갑이란 놈이 잔머리 굴려서 뭐라 하냐. 땅 위에 건물 있고 토지와 건물과 동일했죠. 땅만 맞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땅 주인이 누가 됐죠? 갑이 아니고 서울시가 됐죠. 처음에는 똑같았는데 땅을 바꾸다 보니까 땅하고 건물의 소재가 다르게 보이죠. 그러니까 이놈이 갑자기 또 돌변해서 나는 관습상 법정 이상권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판례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우리가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 땅을 수용을 하죠. 우리가 토지를 수용하잖아요. 수용할 때는 그 수용에는 건물까지 수용한다고 하는 것이 전제가 돼 있어 안 돼 있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토지만 수용하는 것이 아니고 수용할 때 건물 가격까지 다 감안해서 다 돈을 주는 거잖아요. 결국 우리가 토지를 수용을 했다고 하는 것은 건물까지 수용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말이에요. 누구 다 둘 다가 누구 것이다? 서울시 것이다 이 말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환지의 경우는 땅을 맞바꾸는 거죠. 갑의 땅 위에 갑이 건물을 가지고 있다가 땅 주인이 갑에서 이쪽으로 바뀌는 거죠. 그럼 여기가 서울시 거죠. 서울시는 땅만 소유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뭐까지 소유자가 된다? 건물까지 소유자가 된다. 알겠죠? 그래서 토지와 건물 소유가 바뀌어서 똑같아. 여전히 똑같죠. 바뀐다는 것은 토지하고 건물의 소유가 동일했다가 토지하고 건물의 소유가 달라져야 된다니까. 그런데 여기는 처음에는 갑인데 서울시 똑같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법정 이상권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래서 환지, 환매는 법정 이상권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환지, 환매, 관습상 법정 이상권이 안 된다. 저당권 설정하고 난 다음에 달라진다. 366. 건물의 전세권 설정하고 난 다음에 달라진다. 305. 나머지 이유로 달라진다. 관습상이 안 되는 것 두 가지. 환지, 환매. 알겠죠? 여기까지가 여러분요 지상권에 관한 기본적인 것이. 알겠죠?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요 잠깐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